장혜영 의원, 피해자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다움은 없다. 장혜영이 던진 메시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정치적 동지이자 신뢰하던 당 대표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실패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직시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장혜영 의원의 용기라는 헤드라인을 뽑은 오늘 조간신문도 있었습니다. 상대는 당 대표고 나는 초선 국회의원. 어찌 보면 당 내에서의 권력관계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장혜영 의원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 대표 이 행동에 선뜻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피해자다움이란 없었다. 왜 정치적 동지를 평등하게 보지 못했는가라는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장혜영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행보를 보면 말이죠. 사실 지난 총선 때 이제 초선을 한 청년 의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 의원 중에 그중에 이제 의원이 다수가 굉장히 진영의 논리에 이끌어가지고 어떤 사물이 할지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굉장히 왜곡된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빈출을 좀 많이 샀다고 봅니다. 근데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의원으로서 하는 이렇게 쭉 그 행동을 지켜보면 굉장히 정의롭고 뭔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왔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를 하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정의당 안에서의 대표라는 권력은 당에서 대표 권력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기는 물론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대표의 어떠한 무엇에 따라서 어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면서 이걸 즉각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권력자의 어떤 성폭력 앞에서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게 돼요. 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걸 내가 외부에 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뭘까? 또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호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결과적으로 대표의 이제 사퇴도 하고 대표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장혜 의원이 사실 그 가해자다움, 피해자다움 이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는 정말로 평소에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뭔가 성범죄랄지 성추행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성평등, 성차별 이런 거에 잘못 인식이 되면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은 사람, 우리가 정말로 좋게 평가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피해자다움인데, 예. 우리가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다운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가해를 계속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피해자다움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 가해가 어떻게 오냐면, 야, 국회의원한테 누가 성추행하겠어. 왜 성추행 당한 다음에도 계속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저것은 피해자답지 않아. 그러면 마치 꽃뱀처럼 그런 인식을 심어가면서 계속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공격을 하거든요. 본인은 절대로 피해자다움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건데 이 장혜 의원이 말한 가해자다움이나 피해자다움 자체는 사실 추후에 있어서 어떤 성폭력의 기준 또는 앞으로 대법원 판례랄지 법원 또 검찰 또 수사기관 이런 곳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을 참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김종철 대표의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행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인정이 있죠. 명백한 성추행 가해를 저질렀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린다. 향후 제 행위를 성찰하고 저열했던 성인식을 바꿔가겠다.
라고 스스로의 성인식이 저열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앞선 박원순 시장의 장래에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여권 일각의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장혜영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애도할 수 없다고 예.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예. 조문 가지 않겠다 이런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당사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정청래 의원은 당시에 박원순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는 장혜영 의원을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비판했습니다. 그럼 이번 민주당은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민주당 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그러자 한 여당 내부에서도 아니 솔직히 우리가 저렇게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정의당을 비판한 처지냐라는 말이 나왔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편의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입을 닫았다. 진영 내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정청래 의원의 반응이 민주당의 반응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장혜영 의원 등을 비난하는 여론들이 아직도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들이 있는데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우리 사회자 이재명 기자님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왜 민주당에서 저런 논평을 냈을까? 저는 그게 경악스러워요, 사실은. 예. 아마 최인호 우리 수석 대변인께서 평소에 균형 감각도 있고 겸손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신데 아마 저걸 잘 검토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현장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민주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 또 집권당으로서의 자세 이런 걸 보면 정말 속으로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 자체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입장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겸손한 언어로 따뜻한 마음으로 또 장혜영 의원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어야 집권당의 어떤 논평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한 말씀 드리면 예. 장혜영 국회의원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지켜보는 그런 후배 정치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청년의 용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배이자 또 기존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의 크기만큼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쌓아야 될 부분을 쌓았고 그것을 제도로 더 튼튼히 쌓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문화 의식에서도 이제 선진 사회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목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